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2.30 정도면 뭐 생각보다 뭐 크진 않더라도 웬만큼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 삼중 바닥 이렇게 잡아줬죠. 바닥을 잡아주기도 했고 저점이 높여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늘 종목들을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볼 만한 종목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삼부토건이랑 보성파워텍 이 두 종목이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말 장 초반부터 제가 항상 원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가면서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은 거의 없었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원전 관련해서 지금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호재를 받고 갭을 띄웠는데 대장은 보성파워텍이었고 갭을 무려 13%, 14% 가까이 되는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뭐 비중 베팅을 하거나 완전한 주도주로 인식해서 매매하기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갭 뜬 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적당한 물량을 가지고 뭐 큰 욕심 없이 매매하는 게 좀 올바른 자세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도 오늘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은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은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사고 팔고 근데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고 결국 수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3부 토건을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도한 시점을 보면 11시 47분이죠. 근데 11시 47분에 요쯤에 제가 3부 토건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부 토건을 매도하려다가 모르고 보성파워텍 창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성파워텍을 운이 좋게 여기서 판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홀딩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실수가 오히려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줬는데 사실 뭐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냥 운이었죠. 제 실력으로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제가 제 실력대로 했다면 이걸 좀 바라보고 있었던 거니까 오히려 운이 따라줬던 게 더 좋은 결과를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평단들 위협할 때 매도를 했겠죠. 왜냐면 여기서 제가 조금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했으면 뭐 본절 손절 약손절 정도 하고 나왔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원칙대로 했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는 다른 종목은 거의 하지 않았고 보성파워텍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딱히 장 초반에 힘이 좋은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종목을 보면 뭐 카카오가 오랜만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초라한 상승이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많다. 그래서 카카오도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보면 뭐 신원종합 개발, 중소형 그 건설 관련주 중에서 신원종합 개발이 빠르게 상한가에 올라갔죠. 그래서 신원종합 개발이 바지사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뒤를 따르는 삼부토건 이 종목이 진짜 대장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삼부토건에서는 그나마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는 매매를 안 했고요. 이 위에서
이 위에 여기였던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토건은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여기서 한 5분의 3 정도 팔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었거든요. 그 물량 들고 있는 거 담보로 가지고 여기서 상한가에 더 샀습니다. 사실 이런 상한가는 제가 잘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에 대한 소화되는 캔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상한가를 잘 잡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사고 들고 있었던 물량들 한 5분의 2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믿고 뭐 내일 손절을 잡는 마인드로 상해에서 더 샀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는 한 뭐 3%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사고 뭐 팔고,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매매를 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심플하게 오늘은 매매를 마친 것 같아요.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3부 토건도 그렇고, 그래도 뭐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예외에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없어요. 뭐 KCT나 뭐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은 뭐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뭐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올라갈 때부터 호가의 흐름이 얘는 오늘 괴물이 되긴 힘들겠구나. 물론 여기 전고점 돌파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 저항을 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호가의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잡은 게 아니라면, 혹은 이 전고점 돌파할 때는 왠지 짱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KCT랑 한네트였죠. 원래 한네트가 먼저 올라갔었는데 KCT한테 역전을 당해서 전고까지 가주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당선됨에 따라서 아침에 애니능률, 덕성 이런 종목이 갭을 띄우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꾸준히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뭐 보성파워텍도 거래대금이 오늘 물론 윗꼬리를 길게 달렸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거래대금이 붙냐 안 붙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3부 토건도 오늘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상승함에 있어서 대금을 많이 쏜 종목이에요. 그렇죠? 대금을 오늘 2,500억 가까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때만 해도 이미 1,000억이 넘겼죠. 1,000억이 이미 넘어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우리가 굳이 아파동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그냥 뭐 무료로 제가 이 주도주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그 가르쳐 드린 대로 그대로 제가 매매를 한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주도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매매하면 뭐 빠른 수익,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파워풀한 주도주가 나오길 바랬지만 아직까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주말 전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